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 음식점 월 500만 원씩 손해보면서도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란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거고 피가 말랐다고 합니다. 월 500만 원 상당히 큰 금액이죠. 1년만 해도 5천만 원, 6천만 원 그 이상이 될 거고 그래서 왜 월 500만 원씩 손해보면서 운영할 수밖에 없었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구조적 문제점과 그렇죠. 돈을 벌어도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비단 음식점뿐만 아니라 뭐 소상공인분들 매출이 줄어도 초조하다 그쵸? 근데 마이너스 500만 원씩 심지어 나갈 때는 권리금도 못 받고 인테리어 철거비에 정말 피가 마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시작해 보면 마찬가지로 최근 제 구독자분 이야기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가정 형편도 나쁘지 않았고 공부도 나쁘지 않았고 모든 생활이 무난했으나 한 가지 빨리 돈을 벌고 싶었대요. 그 다음에 음식점에 대한 로망이 있었답니다. 뭔가 음식점을 프랜차이즈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빨리빨리 해서 음식점을 한 두세 개, 세네 개 운영하는 게 본인 꿈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그 꿈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거든요. 20대의 나이에. 남자분입니다. 남자분이고 군대 갔다 오자마자 거의 조금 일하고 막 대출 받고 여기저기 조금 지원받고 해가지고 바로 음식점을 오픈을 했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땐 자신이 있었다고 해요. 본인이 여기에 대해 관심도 많고 요리 자격증도 조금씩 취득하고 그리고 뭐 흔히들 하는 생각 있죠. 열심히만 하면 남들보다 더 잘 될 거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손님도 많았고 가게가 2호점 이런 식으로도 물론 같은 지점은 아닌데 2호점, 3호점까지 냈다고 해요. 두세 개까지 운영을 했는데 이게 음식점이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도 주식과 좀 비슷하지 않나 그 얘기를 해보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식 고점에서 샀을 때 물린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30만 원에 샀는데 20만 원에 계속 있다든가 그러면은 쉽게 못 팔지 않습니까? 음식점은 그거보다 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나갔을 때 장사가 잘 되면 이게 권리금이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장사가 안 되고 그럴 때 시기가 안 좋을 때 팔면은 권리금도 잘 못 받고 그런 것도 있죠. 무시 못 하죠. 거기에다가 세팅 값이 이게 자영업을 계속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할 겁니다. 세팅 값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손님이 평균 얼마 온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같은 경우는 설이나 추석 같은 경우 설 추석 당일 빼고 전후로 굉장히 많은 손님이 옵니다. 이런 게 기본으로 깔려 있죠. 그 다음에 음식점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냉면 같은 경우는 더울 때 많이 팔리고 햄버거는 어떨 때 많이 팔리고 또는 어떤 요일에 어떤 시간에 많이 나가고 이런 게 대체적으로 나와요. 그랬을 때 거기에 맞게 재료 준비와 직원도 세팅해 둘 것이고 그렇게 운영을 하죠. 근데 갑자기 매출이 이유도 없이 또는 이유를 못 찾고 확 꼬꾸라졌을 때 그게 정말로 힘들다고 합니다. 그때 많이 무너진 게 코로나 때였죠. 우리가 코로나를 누가 예측했습니까? 그래서 그때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한 게 사실이고 타격을 정말 크게 받은 게 사실이고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 벌려고 돈이 안 되면 그냥 빨리 접고 땡치면 되지 않냐. 근데 이게 주식은 오히려 정리가 쉬울 수도 있어요. 쉬울 수도 있는데 손실을 보고 정리하면 끝. 근데 이게 음식점은 또 다르거든요. 오프라인 가게를 차리고 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점에서 청소업이 좋다고 하는데 청소업은 가게를 낸다고 해도 뭔가 꾸밀 게 없잖아요. 대부분 이게 청소업에 있으신 분들 아마 공감할 건데 대부분 창고처럼 쓰지 않습니까? 대부분 뭘 꾸미지 않고 심지어 간판 없이 하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뭐 저도 그렇고요. 저도 거의 가정집 비슷한 거 하나 얻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청소업은 사실 집이 필요가 없습니다. 상가가 필요가 없어요. 없고 어쨌든 음식점 얘기 마저 해보면 음식점은 어떻죠? 최소 간판에 인테리어에 테이블에 식탁에 주방 식기 요것만 해도 몇 천만 원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철거비도 있을 것이고 세금 정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직원 예를 들어서 직원을 정말 조금 채용을 해놨어. 근데 손님이 갑자기 많이 와봐. 재료 준비를 안 해놨어. 손님이 갑자기 많이 와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분은 가게를 3개까지 맥시멈으로 늘렸을 때 여러 가지 악재들이 터지면서 손해를 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A 가게에서 100만 원, B 가게에서 2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대 500만 원까지 손해가 나는데 그래도 이게 개선하면서 뭐 배달 플랫폼도 좀 바꿔보고 여러 가지 수용을 해보고 이 방법도 써보고 안 팔던 것도 팔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이러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사장님이 좋은 선택을 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장님들이 그런 악재가 터지거나 가게가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할 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허둥지둥거리다가. 근데 여러 시도를 해보는 건 좋죠. 어쨌든 마이너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가만히 있다 망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래서 이분은 맘만 있으면 손님이 찾아올 거라고 열심히만 하면 남들보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못 봤죠. 왜냐? 우리 주식도 그렇죠. 자, 그 주식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 한 주만 막 확 올라가고 이런 건 잘 없죠, 사실. 그거는 사실 뭐 100개 중에 한두 개인 거고 보면은 경기가 좋으면 주식도 한꺼번에 올라가고 안 좋으면 다 한꺼번에 내려가고 음식점도 마찬가지죠. 한 집이 잘 한다고 해서 막 그 집이 굉장한 맛집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 보통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처음에 매출이 올라갈 때는 나도 이제 돈을 버나 이제 돈방석에 앉는 건가 2호점 3호점 이렇게 낼 때 그런 꿈에 찬 생각도 길진 않았습니다. 그게 좀 길었으면 그나마 행복했을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월세에다가 인건비, 재료비, 배달 앱 수수료, 카드 수수료, 공과금도 나가고 생각지도 못한 포스기 이런 것도 돈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생각 이상으로 많이 나갔다고 합니다. 많이 나가고 배달의 광고, 깃발 꼽는다고 하죠.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그걸 안 했을 때 거기에다가 또 스트레스도 너무 심한 겁니다. 리뷰, 고객들이 리뷰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냉철하게 별점을 매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뷰 한 건이라도 별점 1점 나오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죠.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장사해서 남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요즘에 20대 알바를 많이 썼죠. 음식점 특성상. 근데 속상한 일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잘 해줬대요. 본인이 사람을 써보는 게 처음이었으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죠. 그래서 어쨌든 매출이 떨어지는 날에는 불안하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렇다고 손님이 많아졌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장사 오래 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대단해요. 이분도 그렇고 손님이 많아졌을 때도 좀 문제가 되는 게 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재료가 바로 느끼거든요. 고객들이 재료가 안 신선하면은 바로 압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말 잘 안 해요. 평가 이런 것만 하지 말 안 하고 그냥 그 식당을 안 갑니다. 그래서 재료 회전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많이 준비했는데 폐기하는 때도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직원이 하루라도 펑크 내게 되면은 거의 몸을 믹서기에 갈듯이 일을 하게 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이 뭡니까? 새벽까지 장사 준비하고 재료 손질하고 손님 받고 배달 주문하고 거기에 클레임까지 그렇게 청소까지 하고 죽도록 일해내고 또 손해가 나니까 그때부터 정말로 쉽지가 않은 거죠. 망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알면서 주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래를 좀 본다고 칩시다. 한 며칠 뒤까지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하락 그래프가 보이면은 빠져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장사하는 이게 문제라고 합니다. 음식점은 뻔히 보여요. 하락 그래프가 떨어지는 게 뻔히 보여요. 내가 여기서 더 가면 망한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만둘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굉장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성인이죠. 성인인데 아무리 혼자 살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최소 나가는 거 먹고 입고 자고 씻고 하는 거 그런 생활비도 적어도 100만 원은 쓰이는 게 현실입니다. 거기에 마이너스 500만 원씩 손해 보면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국 0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빚은 안 지고 싹 다 정리가 됐고 그래도 한 3년 4년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돈을 꽤 모았다고 해요. 모았는데 그 돈이 그냥 뭐 이게 세금이 참 잔인한 게 돈을 벌 때는 그냥 훅훅 떼가는데 손해를 볼 때는 해주는 게 없다. 그 다음에 그만둘 때도 정말 쉽지가 않았던 것 중 하나가 돈도 돈인데 주변의 시선이었다고 합니다. 본인도 이제 나이가 30이 넘어가고 30이 넘어가고 좀 있으면 결혼할 나이고 적지 않은 나이인데 사실은 사회에서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대학교 친구들이 전문대를 나왔는데 대학교 친구들이 뭐 주변 지인들이 시선이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취업하고 평범한 길을 가는데 대기업 아니면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가겠죠. 가는데 본인은 음식점이라는 빨리 일해야 되겠다는 특별한 선택을 해서 다른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런 실패를 알리는 게 사람들에게 주변에 알리는 게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부끄러웠다고 해요. 쪽팔리고
그래서 이런 게 사실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이긴 하죠. 내가 행복하고 내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 남들 시선이 중요한 거. 그래서 이분은 20대의 나이에 크게 음식점에서 데이고 나서 이게 결국 돈을 벌어도 버는 게 아니구나. 사업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오프라인 가게, 음식점, 장사 이런 거를 안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왜냐?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돈도 돈인데 지속 가능성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현재는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청소 일을 하면서 다른 사업도 같이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하고 계신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요리가 사실 아깝다. 본인이 해온 것도 있고 20대 때 또는 그 10대 때, 10대 후반 이렇게 해서 요리 자격증도 땄고 그렇게 준비했던 것들이 아까워서 다시 음식점을 해볼까, 푸드트럭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하긴 했답니다. 하긴 했는데 푸드트럭을 하나 알아봐도 최소 몇 천만 원이 들어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제 유튜브도 보게 됐고 계단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된 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익은 크진 않아요. 크진 않고 다시 한번 재기를 꿈꾸고 계시죠. 꿈꾸고 계시고, 어쨌든 청소 일에 들어와서 두 가지가 만족스럽다고 하는데, 일단 고객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음식점은 정말로 많은 고객을 상대하죠. 그 다음에 직원을 상대하죠. 여러분들 사람 내 마음 같지 않다니까요. 아무리 잘 맞는 사람이라도,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해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무리 잘 맞다고 생각해도 살아보면 다르거든요. 거기에다가 요즘 같은 세상에. 그리고 두 번째 만족스러웠던 거는, 어쨌든 첫 번째는 사람을 안 만나고 상대할 일이 없는 게, 이게 본인에겐 너무 큰 그게 다가왔대요.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치유받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일을 무리하게 하지 않거든요. 지금 약간 좀 쉬어가면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담감이 없답니다. 음식점을 차리면 죽든 살든 해야죠. 죽어도 아파도 감기가 걸려도 당장 내일 완전 이게 뭐 박살이 나도 출근해야 됩니다. 직장보다 더한 게 음식점이에요. 고객들은요 냉철하다니까요. 그 집이 이유도 없이 문 닫고 그러잖아요. 안 간다니까요. 점점 사람들 시야에서 잊혀져요. 그 죽동살동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쉽게 그만두지도 못해요. 그 장사 가게 보증금에 월세 인테리어에 다 해놨는데, 관리금까지 냈는데, 직원들까지 채용해서 움직이고 돌리고 있는데 본인이 그만둘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정리를 한 달 만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계단 청소는요, 내가 하다가 하기 싫으면 그만해버리면 그만이죠. 그래서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한 본인에겐 큰 장점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칠까 하고요. 최근에는 교육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더보기 설명란을 보고 하든가 말든가 하면 되는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교육 같은 경우는 자리가 없어요. 지금 없고, 지금 26일 기준으로 8월 31일, 지금 요거 영상을 26일에 찍고 있거든요. 어쨌든 26일 기점으로 8월 31일 한 자리 남아있고, 그 다음에 9월에도 한 자리 남아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온라인 교육도 구성을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상세하게 달아놨죠. 더보기 설명란에.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한 건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더보기 설명란 내용 속에 다 있어요. 있어서, 그 다음에 교육 같은 경우는 자리가 많이 없죠. 없고, 나는 꼭 현장을 봐야겠다, 그런 분들만 신청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어쨌든 근데 제가 이게 음식점 사장님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에어컨 청소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입주 청소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 다양한 직군에서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뭐 직장인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근데 제가 공통적으로 좀 잘 되는 분들 한 얘기를 해주자면, 사전에 돈을 벌었던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에어컨 청소를 했다든가 입주 청소했다든가, 또는 음식점을 차렸는데 열심히 했는데 뭔가 코로나가 터졌거나 이럴 때 망하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되게 많이 왔었어요, 생각보다. 이런 분들은 되게 잘합니다. 계단 청소에 들어오면. 왜 잘하느냐? 시기와 운이 안 좋아서. 코로나란 악재를 누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제가 그때 직장 잠깐 단기 알바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때 40 중반? 아주머니 40 중반 후반쯤 됐을 겁니다. 그분이 맘스터치를 차렸는데 진짜 차리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코로나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저보고 놀러 오라고 했는데, 뭐 햄버거 공짜로 몇 번 주겠다 해서 오라고 했는데 제가 못 가겠더라고요. 미안해서. 그런 악재를 누가 예측을 합니까? 자영업자가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지금 중국에서 박쥐 먹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쵸? 이렇듯이 예측이 안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경기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그때 다들 힘들었죠. 나만 잘났어, 나만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단 청소에 왔을 때 거기 했던 노력을 조금만 투자해도 굉장히 잘 되더라는 거죠. 반면 안 되는 분들은 백수들, 할 거 없어서 하는 분들, 직장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기 싫어 한 직장을 10번을 그만뒀어. 그런 사람들 계단 청소도 제대로 안 합니다. 제대로 안 한다는 게 저는 제대로 알려주죠. 알려주는데 그 들어와 가지고 본인이 시간을 안 쏟아요. 핸드폰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쇼츠 보고 그냥 놉니다. 그 다음에 안 되는 사람들이 직장인들, 여러분들 K 직장인 아무리 그 지금 근로기준법이 강화가 되고 막 주 4.5일제 한다 하고 그런다 해도 이 직장이 쉽지가 않거든요. 남자분도 공감할 겁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해 뜨기 전에 나가서 해 질 때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 체력이란 게 있는데 지치죠. 힘들죠. 그랬을 때 일에 치여 가지고 계단 청소를 뒤로 미루는 걸 많이 봤어요. 교육을 받고 뭐 제 온라인 교육을 받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해도 뒤로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쨌든 본인이 하는 만큼 나옵니다. 저는 똑같은 방법을 똑같은 구성을 알려주거든요. 물론 편차에 따라 좀 다릅니다. 교육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사전에 설문 비슷하게 받아요. 뭘 했는지 청소업에 있었는지 거기에 따라 그 청소 내용 구성을 조금씩 다르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저도 거래처가 여러 군데 있겠죠. 그래서 거래처를 교육생에 따라서 구성을 합니다. 사전에 이렇게 조율을 하고 어쨌든 거진 비슷한 걸 다 똑같이 줘요. 근데 누군가는 돈을 못 벌고 누군가는 돈을 벌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많이 벌더라는 거죠. 저보다 많이 버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실행하는 거는 사람입니다. 개인입니다.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 제가 잘나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그 실행하는 건 결국 개인이라는 거죠. 밥을 아무리 그 믹서기에 갈아서 곱게 갈아서 해놔도 결국 내장이 없으면 위가 없고 장이 없으면 소화를 못 시키더라는 거죠. 반면에 저보다 잘 하신 분들은 그건 그분들이 잘한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시고 저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고 스타트가 되어서 기초를 배우고 저보다 더 잘한 케이스들이죠. 그래서 저는 그저 그냥 이런 사람입니다. 소상공인이고 계단 청소로 이 업을 하나 시작한 뿐이고요. 시작해서 잘 됐고 그래서 저보다 돈 많이 버는 분들은 정말 많아요. 훨씬 더 잘 버는 분들 많습니다. 많고 저는 그냥 운이 좋았죠. 20대 초반에 학교에서 조교 비슷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가르쳤었고 그게 한 1-2년 했을 겁니다. 그게 졸업을 해서도 20대 때도 학원이란 곳에 있었고 그때도 기계를 가르쳤었죠. 그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30대가 돼서 계단 청소를 하다 보니까 뭔가 가르치거나 설명하는 것에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뭐 한 2-3년 이렇게 더 해봤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특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그 영업을 할 때도 있죠. 영업이 아니라 그 매트리스 청소나 이런 건 사실 서비스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남들보다 매트리스 청소를 잘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다음에 제가 남들보다 계단 청소를 잘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청소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설명을 잘 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니라 고객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고객들이 친절하대요. 그래서 저는 친절한 적 없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대개는 아줌마들이 40대 분들이 설명을 잘 해준다. 여기에서 플러스 요인이 되게 많이 됐어요. 왜냐? 본인은 돈을 내잖아요. 돈을 내고 뭐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내는데 어, 특히 대한민국 남자들 그렇거든요. 그냥 대충 설명하고 갑니다. 빨리 돈 받고 평점이나 잘 달라고 하고 리뷰 잘 써주십시오 하고 그런 거나 던지고.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봐야죠. 고객 입장에서 돈을 냈을 때 어떤 서비스를 받았고 어느 부분이 청소가 되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며 그다음에 계단 청소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런 걸 설명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불친절함에 지쳤다. 사회적 무뚝뚝함 이런 데 지친 거죠. 지치다가 제가 설명을 잘 해주니까 나는 그냥 내 일에 대한 설명을 한 것뿐인데 고객들은 친절하다고 배려를 느끼게 된 거죠. 어쨌든 저는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저 시기와 운이 좋아가지고 계단 청소를 했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일했던 것 이런 것들이 겹쳐서 좀 시너지를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여러분들 그 주식으로 유입이 되신 분들도 많을 텐데
뭐 주식 얘기해 달라시는 분도 가끔 계시거든요.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또 생각이 나고 하면 해 볼게요. 해 보고 어쨌든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니까 제가 고정 댓글 이런 걸 잘 안 달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좀 귀찮아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귀찮아서 그런데 더보기 설명란은 요거는 유튜브 올릴 때 복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설명을 해도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도 공지를 하고 하기는 하는데 뭐 어쨌든 저는 개인이죠. 개인이다 보니까 좀 대기업만큼 여러분들이 풍족한 서비스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원 써서 디자인 예쁘게 꾸미고 유튜브도 작가 두고 막 PD 두고 그렇게 편집자 두고 해 보십시오. 돈이 다 올라간다니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치과 갈 때 도심 속에 치과 가지 말고 시골 치과 가라는 데 있잖아요. 도시에 치과 가면은 월세도 비싸죠. 간호사들도 많이 써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치료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괜찮은 이빨도 부서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반면에 시골 치과는요. 무슨 한 50대 아줌마 한 명 앉아 있고 건물 후줄근하게 거미줄 쳐져 있고 그런 데가 오히려 낫다는 겁니다. 이빨은 손을 안 대는 게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사실은 썩으면은 걷어내야 되지만 그 충치가 진행이 안 되는데 그거를 일부러 후벼 파면 생이빨 깎는 거죠. 지금 많은 치과가 그런 형태지 않습니까? 어쨌든 뭔 말이 하고 싶냐? 저는 최소한의 돈으로 계단 청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놨다.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제 말을 못 믿겠으면 그 창업 프랜차이즈 박람회 이런 게 있거든요. 부산의 백스코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서울 엑스코인가? 하여튼 네이버에 창업 박람회 이런 거 쳐서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데 가서 청소업도 가끔씩 있어요. 청소 프랜차이즈 하나 차리는데 얼마가 드는지, 그 다음에 뭘 가르쳐 주는지, 그 다음에 청소 역사 이런 건 왜 가르쳐 주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교육에 오거나 했을 때 제가 청소 역사 이런 걸 설명을 안 하겠죠. 그런 거 왜 설명을 안 합니까? 시간 줄이려고. 필요가 없잖아요. 돈 버는데. 여러분들 청소 역사 알아서 뭐 합니까? 근데 다른 교육 업체에서 왜 그 교육 내용을 계속 늘리려고 하는지 압니까? 제가 이거 학원에 있어 봐서 알거든요. 학원은요. 수강생들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늘려가지고 기간을 더 늘려서 돈을 빼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라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여던 청소를 시작했으면 심플하고 간결하게 직진하는 게 낫다는 거죠. 어쨌든 얘기가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이 막바지에 다가왔어요. 이제 곧 가을인데 좋은 계절이죠. 돈 벌기 좋은 계절이고 전 낙엽 보고 있으면 돈 생각이 나더라고요. 낙엽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하면 단풍을 보고 있으면 이쁘다 이쁘다 하는데 울산도 되게 이쁘거든요. 이쁜데 저는 죽는 게 생각이 나요. 죽어가는 나무 같아 보여서 사실은 푸른 걸 더 좋아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 챙겨가면서 돈 많이 버십시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